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요, 음, 요즘 잘 나가는 베스트셀러들이 좀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책들은 어떻게 시작을 하나.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뭐, 갑자기 5권의 모든 책을 읽고 독후감을 쓸 수는 없고, 리뷰를 쓸 수는 없고, 뭐, 그게 저희의 목적은 아니고, 정말 잘 팔리는 책들은 어떻게 쓰여졌나, 특히 도입부를 좀 같이 한번 탐험을 한번 해볼까 해요. 그래서 국내외를 막론하고 정말 잘 팔리는 책들은 어떻게 글을 시작하나 이런 것들을 한번, 그리고 또 제목, 그리고 뭐 작가 소개, 저자 소개, 이런 것들 보면서 저희가 앞으로 우리가 내게 될 그런 어떤 책들의 어떤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음, 그 중에 몇 권은 제가 소개하려고 그냥 훑어만 보다가 내용이 너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직접 또 여러 권 사기도 했네요. 어, 사실 이 방송 시작하면서 책을 몇 배는 더 사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 무료 수업인데 돈은 제가 쓰고 있습니다. 네, 기분 좋게 쓰고 있고요. 음, 그래서 오늘은 요즘 잘 나가는 책들은 어떻게 이야기를 시작하나 이런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내용 시작할게요. 자, 모건 하우절이라는 그런 어떤 작가가 불변의 법칙, 부제로 절대 변하지 않는 것들에 대한 23가지 이야기란 책을 썼습니다. 불변의 법칙. 여러분 제목이 좀 끌리시나요? 저는 뭐 표지도 그렇고 제목도 그렇고 처음에는 그렇게 끌리진 않았는데 일단 하우절이라는 사람이 돈의 심리학으로 굉장히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인기가 있었던 책입니다. 최근에 조승현 씨가 진행하는 유튜브에 또 실시간 또 저기 인터뷰가 나오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정말 3년 만인가요? 굉장히 새 책을 들고 나왔는데 사실은 미국에서 나오는 책들은 좀 우리나라나 일본 책들에 대해 비해서 내용이 굉장히 묵직합니다. 인사이트가 있고요. 굉장히 오랜 시간 글을 쓰고 아마 그런 환경이 뒷받침되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근데 이제 지나치게 심각하고 지나치게 약간 학구적이다라는 느낌을 들기도 하는데요. 근데 이런 책들 재밌어 보이진 않잖아요. 근데 도입부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언젠가 워런 버핏과 가깝게 지내는 남자를 만나 점심 식사를 함께 했다. 편의상 그를 짐이라고 부르겠다. 그에게 들은 이야기다. 짐은 2009년 말 워런을 차에 태우고 네브라스카주 오마하의 시내를 달리고 있었다. 세계 경제가 침체의 늪에 빠져 있던 때였고 오마하도 예외는 아니었다. 많은 상점과 사업체가 문을 닫은 상태였다. 짐이 워런에게 물었다. 암울하군요. 과연 경기가 회복될까요? 그러자 워런은 이런 질문을 던졌다. 짐, 1962년에 가장 많이 팔린 초코바가 뭔지 알아요? 모르겠는데요. 스니커즈였어요. 그럼 현재 가장 많이 팔리는 초코바는 뭘까요? 모르겠습니다. 스니커즈예요. 그리고 침묵. 대화는 거기서 끝났다. 음, 변하지 않는 것들은 중요하다. 그것을 알면 확신을 갖고 미래를 가늠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베이조스는 저렴한 가격과 빠른 배송을 원하는 아마존 고객들의 욕구가 아마존 고객들의 욕구가 사라진 미래는 상상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유지하는 데 주력하는 것이다. 이런 접근법은 삶의 거의 모든 영역에서 유효하다. 저는 이 문장까지를 읽고 책을 샀습니다. 살 수밖에 없었어요. 음. 일단 이 책의 메시지는 글쓰기는 톤앤 매너는 매우 간결합니다. 어, 여러분 그렇게 구구절절 쓰는 이야기가 하나도 없죠. 굉장히 단문으로 이어지는 글들이 굉장히 매끄럽고요. 두 번째로 핵심적인 메시지가 분명합니다. 음, 변하지 않는 것들의 귀를 기울이라는 거죠. 사실
저희들은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또 빠른 변화에 민감해서 장점도 있지만 너무 빨리 변해요. 음, 불과 NFC 얘기가 나온 지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지금은 그 얘기를 아무도 안 하죠. 어, 코인도 요즘 비트코인이 가격이 올라서 그렇지 예전 같지 않습니다. 요즘은 뭐가 유행하죠? AI가 유행하죠. 예, 챗GPT가 유행하고 이 유행이 과연 얼마나 오래 갈까요? 물론 이런 어떤 빠른 트렌드를 따라가는 그런 어떤 지혜들, 예, 그래서 김난도 교수의 트렌드에 관련된 책들이 매년 잘 나가는 이유도 같은 이유일 텐데, 근데 이 저자는 모건 하우저는 전혀 반대로 이야기하죠. 변하지 않는 것들이 중요하대요. 고리타분한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는데, 워렌 버핏의 얘기를 들으니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걸 알게 되죠. 예. 세상에서 가장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어, 이렇게 변하지 않는 것들에 투자하는 것에서부터 이야기는 시작이 되는데 이 책이 또 미국 사람들이 한 번 쓰면 또 두껍게 쓰잖아요. 음. 그래서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변하지 않는 것들이 중요하다. 그런데 이런 접근법은 삶의 거의 모든 영역에서 유효하다고 하니까 궁금해집니다. 예, 워런 버핏은 그렇다 치고 야, 이거 변하는 시대에 하나하나 빨리 따라가도 될까 말까 하는데 음, 변하지 않는 것들을 따라가라고 중요하다고 굉장히 신선한 메시지죠. 모두가 앞으로 달려갈 때 거꾸로 달리는 것처럼 역주행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 책이 매력 있습니다. 궁금합니다. 어떤 근거들을 가지고 이런 얘기들을 하는지. 여러분들 어떠세요? 이 도입부만으로도 조금 호기심이 생기지 않으시나요? 만약에 우리가 우리 책을 쓴다면 이렇게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요? 예. 뻔한 도입부만큼 지루한 것도 없습니다. 이 얼마나 많은 책들이 쏟아져 나오는데요. 근데 잘 팔리는 책들은 이렇게 도입부에서부터 사람들을 끄는 매력, 후킹하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책 훑어봤고요. 두 번째 책은 제목에서부터 제가 좀 끌렸습니다. 사실 저희가 책들을 선택할 때 제목, 표지, 그리고 저자 소개, 뭐 서문, 그 앞에 한 몇 장 정도 읽어보고 표지 디자인 보고 결정하는 경우가 사실 많잖아요. 우리가 뭐 서점에 가서 아무리 시간이 많이 주어진다고 해도 그 수많은 책들 가운데서 한 권을 끝까지 읽고 사는 사람들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책은 제목에서부터 끌렸습니다.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의 경비원이라고. 음, 우리나라로 따지면 뭐죠? 그 규모만 컸지 아파트 경비원이랑 비슷한 얘기인데 이 사람이 이런 책을 썼다고? 근데 저자의 이력을 알고 나면 더 매력적입니다. 저자의 이력 소개를 제가 읽어봤습니다. 대학 졸업 후 뉴요커에서 사회생활을 시작했다. 자, 뉴요커가 사실 미국을 대표하는 잡지 중에 하나죠. 뉴욕 한복판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보이는 사무실에서 승승장구를 꿈꾸며 커리어를 쌓아가던 어느 날 암으로 투명하던 친형이 세상을 떠나는 비극을 겪는다. 이를 계기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지독한 무력감에 빠진 끝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공간에서 가장 단순한 일을 하며 스스로를 놓아두기로 마음먹는다. 그렇게 2008년 가을 뉴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의 경비원으로 두 번째 인생을 시작한 저자는 매일 다른 전시실에서 최소 8시간씩 조용히 서서 수천 년의 시간이 담긴 고대 유물과 건축물들, 그리고 거장들이 남긴 경이로운 예술 작품들과 마주하는 특권을 누리게 된다. 동시에 미술관을 찾는 각양각색의 관람객들을 관찰하고 푸른 제복 아래 저마다 사연을 지닌 동료 경비원들과 연대하며 차츰 삶과 죽음, 일상과 예술의 의미를 하나씩 발견해 나간다. 진정성 예수님 어떤 책 보셨나요? 예, 아, 불변의 법칙 보셨나요? 아니면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의 경비원 얘기를 끌리셨나요? 음, 제가 그 책에 있는 내용들을 이제 핸드폰으로 캡처해가지고 이제 단어를 추출하다 보니까 오자들이 조금 보이네요. 제가 일일이 타이핑하기가 조금 시간이 걸려서 약간의 오탈자들이 여러분 좀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쓴 건 아니고요. 이제 이를테면 이제 일종의 AI 기술인가요? 캡처 기술인가요? 하니까 한글은 조금 부족한 부분이 보이네요. 제가 걸러낸다 걸러냈는데 이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글쓰기
관련된 방송을 하면서 오탈자가 보이니까 조금 죄송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이 책 제 주문했습니다. 예. 뉴요커라는 그런 진짜 유명한 잡지에서 그러니까 이런 책도 썼겠죠. 그런 사람이 갑자기 어느 날 친형이 세상을 떠나고 나서 지독한 무기력에 빠지고 그리고 선택한 게 뉴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의 경비원. 말이 경비원이지 사실 미국이라고 경비원이 엄청나게 추앙받는 직업은 아닐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사람이 이 미술관의 경비원으로서 일하면서 겪는 경험 그 자체로도 매력이 있지 않습니까? 소재로서. 제가 알기로 이 책은 미국에서 거의 40주 연속 베스트셀러에 들어있다라고 40주 이상의 베스트셀러를 기록하고 있는 책으로 알고 있습니다. 책이 묵직합니다. 미리 보기만 봐도 예, 밀리의 서재 이 책이 있나요? 괜히 샀는데. 아무튼 이 책의 어떤 문체는 사뭇 되게 진지하고요, 묵직하고 확실히 약간 진영이 세상을 떠나고 그런 이유로 미술관에서 경비원 일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처럼 뭐 간결하고 뭐 통통 튀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음, 근데 이런 책이 왜 사람들에게 선택받았는지, 근데 그 제목과 일종의 어떤 경력이 준 그런 어떤 장점도 그런 매력도 분명히 어필하는 요소도 있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고 여러분께 또 기회가 되면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생각이 너무 많은 어른들을 위한 심리학이라는 책입니다. 김혜남 어떻게 보면 약간 신경정신과 의사인 걸로 알고 있어요. 예, 이 책 다시 개정판이 나온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았고 뭐 여전히 개정판이 베스트셀러에 올라와 있길래 한번 살펴봤는데, 자, 이분의 이 메시지를 읽고 나서 이 책이 왜 베스트셀러가 될 수 있었는지 알게 됐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2살에 불치병 중 하나인 파킨슨병 진단을 받았을 때 나는 도저히 그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지금까지 딸로서, 아내로서, 맏며느리로서, 두 남매 엄마로서, 의사로서, 교수로서 있는 힘껏 살아온 대가가 고작 이것인가 싶었다. 감당할 수 없는 분노가 밀려왔고 지금은 바쁘니까 나중에 해야지 하면서 미뤄온 것들을 영영 할 수 없게 된 현실이 고통스러웠다. 네, 이렇게 새벽부터 읽으니까 굉장히 목이 마르긴 하네요. 양해 구하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걱정한다고 문제가 해결될까요? 걱정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오히려 당신만 더 힘들어진다면 그 문제는 놓아버리세요. 그리고 지금 해야 할 일과 하고 싶은 일을 먼저 생각하세요. 평소 내가 앞날을 걱정하며 불안해하는 환자들에게 잘하는 말이다. 그런데 부끄럽게도 정작 나는 그러지 못하고 있었다. 그렇게 침대 위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한 달쯤 지났을까? 어느 날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다. 단지 몸이 조금 힘들고 불편해졌을 뿐인데 왜 그 다가오지도 않은 미래를 상상하며 두려워하고 분노하고 있는 것일까? 어, 이분이 얘기한 대로 고통스럽고 힘들어하는 분들에게, 걱정하는 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하기 쉽습니다. 지금 그렇게 걱정한다고 문제가 해결될까요? 예. 근데 이 저자가 쓴 책이 왜 매력이 있냐면, 예, 이분이 이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이죠. 본인 자신이 그 환자들처럼 걱정할 수밖에 없는 극단적인 환경에 놓이게 됩니다. 파킨슨병, 무서운 병이죠. 예, 그 자신이 받아들일 수 없었다고 합니다. 이런 포인트를 보고 나면 사실 이분이 하는 이야기가 몇 배로 진정성 있게 들리게 되죠. 어, 환자를 대하는 의사로서가 아니라 그 자신이 환자인 의사가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집중하면서 몰입하면서 읽을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인생에 있어서 다가오는 힘든 일들을
그냥 힘들게 보내는 사람도 있지만 이렇게 멋지게 글쓰기로 승화시켜내는 것, 저는 정말 멋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 책, 아이는 무엇으로 자라는가. 버지니아 사티어라는 사람이 썼습니다. 베스트셀러에 올라있길래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저는 문득 이 문장이 눈에 들어왔어요. 예, 이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이런 글을 읽으면서 한 번쯤 눈길을 주지 않을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문제가 있는 가정에서는 다음과 같은 공통점이 발견됐다. 자존감이 낮다. 첫 번째, 자존감이 낮다. 두 번째, 의사소통이 직접적이지 않고 모호하며 솔직하지 않다. 세 번째, 가정 내의 규칙이 인간적이지 않으며 경직되어 있어서 절대 바꿀 수 없다. 관계 맺기를 두려워하고 남의 눈치를 보며 책임을 떠넘긴다. 여러분의 가정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문제가 있는 가정은 이렇대요. 근데 반대로 생기 넘치고 양육적인 가정에서는 다음과 같은 분명한 매력 패턴이 보인다고 합니다. 첫 번째, 자존감이 높다. 두 번째, 직접적이고 명료하며 구체적이고 솔직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진다. 가정 내 규칙이 인간적이며 적절하고 상황이 바뀌면 언제든 바꿀 수 있다. 관계 맺기에 적극적이며 자기 의견을 제시하고 책임을 진다. 전문가이기도 하시지만 책에서 이렇게 명확하게 두 가지 대비되는 사례를 가지고 1, 2, 3, 4 이렇게 정리를 해주니까 한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제가 깊이 있게 읽은 책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보여드린 책들은 정말 책을 사는 그런 소비자로서 어떤 책 한번 읽어볼까라고 아이 쇼핑을 하던 차에 눈에 들어온 글귀들입니다. 이 글귀들이 결국은 영업을 하고 있는 셈이죠. 그리고 이 책의 핵심적인 메시지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 메시지들을 잘 뽑아내는 사람들이 좋은 책을 쓰는 거겠죠. 저희도 책을 쓴다라고 하면 내 문장이 어떤 문장들이 사람들에게 매력적일지 깊이 고민해 보는 것도 좋은 글쓰기의 방법, 글쓰기를 준비하는 방법이 훈련하는 방법 중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는 동안 한 번은 팔아봐라. 서과장이라는 사람이 썼습니다. 현재 유튜브를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서과장이면 지금도 직장 생활을 하고 있으려나요?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나름대로 인플루언서이신 모양인데 이분은 책의 내용보다는요, 이 저자 소개가 좀 특이해서 가져와 봤습니다. 여러분 보이시나요? 이름은 서준이라고 합니다. 1983년 10월 9일생이네요. 거의 저보다 한 10살 정도 어리니까 한 42, 3좀 됐겠네요. 유통기한은 대략 2073년까지라고 얘기합니다. 네. 효과 효능, 옆에 두면 돈을 벌 수 있대요. 매력적인데요. 사용시 주의사항, 실행하지 않으면 효과가 없다고 합니다. 성분, 시중 5천만 원 이상 판매 강의 수강 및 돈 버는 법을 실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이사항, 구독자 11만 유튜버고요. 회원 5만 명 부업 관련 네이버 카페를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이버 카페 회원 5만이면 대단하시네요. 쇼핑몰 판매 강의 전국 6개 지점 5천 명 이상이 수강했다고 합니다. 유튜브 교육, 광고 대행사 운영, 월급쟁이 부자들 강사, 트렌드 헌터 강사라고 합니다. 그럼 어떠신가요? 이 저자 소개, 글로서 쓸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자기소개서 같은 양식으로 명확하게 자기가 말하고자 하는 바, 자기가 누구인지 어떤 특장점을 가지고 있는지를 한눈에 보여줍니다. 굉장히 멋있는 좋은 사례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책을 읽어보진 않았지만 또 요즘 사람들이 눈에 번쩍 뜨일 만한 제목이고 자기소개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어떠셨나요? 오늘 요즘 잘 나가는 책 5권의 도입부를 탐험하는 그런 어떤 컨텐츠를 한번 제가 만들어 봤습니다. 여러분이 책을 쓰신다면 어떤 책을 쓰고 싶으신가요? 어떤 책이 가장 매력이 있으신가요? 예. 어떤 책은 내용으로, 어떤 책은 제목으로, 어떤 책은 저자 소개로 자신의 존재감을 뿜뿜 드러내는 이런 책들을 보면서 또 한번 좋은 책이 그냥 좋은 문장,
쓰기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책을 내는 일이 왜 중요한가? 자신만의 목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존재 자체가 저는 브랜딩이 되었다고 이미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어떤 브랜드가 되고 싶으시니까 또 저 방송을 듣는 거고, 또 좋은 글을 쓰고 싶으시니까 이곳에 오셨을 텐데, 결국 이렇게 다른 사람이 얘기하는 것에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액션을 취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브랜드가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스몰 브랜드 연대라는 그런 모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무료 회원을 합하면 한 120, 140명 정도 될 텐데요. 제가 이런 분들과 지난 1년 동안 굉장히 많은 유명한 강사분들을 모시고 정말 어디서 뵙기 힘든 분들을 모시고 강연을 했는데 의외로 많이들 참여를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1년 동안 고민하고 방황하다가 올해부터는 실시간 온라인 컨설팅이라고 해가지고 유튜브에 한 분을 호스트로 모시고 스몰 브랜드를 모시고 여러분들을 옵저버로 두고 실시간으로 컨설팅하는 방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벌써 7차 수를 맞았는데요. 하면서 제가 이런 걸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래도 나름대로 스몰 브랜드 쪽에서 성공하시는 분들을 또 자문단으로 모시고 또 지금 막 고군분투하는 대표님들, 브랜드 대표님들을 만나 뵙다 보면 몇 가지 공통점을 알게 돼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가장 큰 것 하나가 뭐랄까요? 이 책들이 가진 것처럼 각자 자신의 매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실행을 해본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실행이 실패를 하든 성공을 하든 나무 나이테처럼 자기만의 흔적을 가지게 되더라고요. 자기만 할 수 있는 이야기, 경험들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오늘 소개해드린 이 책들을 보면서 이런 책들처럼 선명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지, 경험을 가지고 있는지, 없다면 앞으로 어떤 경험들을 만들어 갈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글쓰기는 단순히 손으로 글을 잘 쓰는, 유려하게 쓰는 것과는 조금 제가 생각하는 좋은 글은 그런 글은 제가 좋아하는 그런 글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갑자기 뉴요커 기자로 있다가 갑자기 경비원으로 삶의 어떤 방향을 완전히 바꾼 사람들의 이야기는 흥미를 끌 수밖에 없죠. 나 자신이 브랜드가 되면 사람들은 저절로 따라오고 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하지만 그 메시지가 그 삶이 평범하다면 그 책도 매력이 없겠죠. 그리고 그런 브랜드는 또 매력 없는 브랜드가 됩니다. 오늘 저희 오늘 이런 베스트셀러를 탐험하면서 여러분들께서도 과연 내가 쓰면 이 책만큼 매력적인 읽다가 눈에 번쩍 뜨이는 구절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쓸 수 있을지, 그리고 그런 구절들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같이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요즘 어떤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그게 바로 글쓰기의 가장 큰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 쓸데없는 게 연예인 걱정이라고 하죠. 그런 삶은 살지 맙시다. 제가 이 말씀드리는 건 연예인이 되지 말자는 게 아니고요. 뭐랄까요? 다른 사람들에게 매력적이지 않은 삶? 그냥 그저 존재 자체로 뭔가 좀, 재미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인생살이가 어떻게 그렇습니까? 수많은 그런 어려움들을 만나게 되고 힘든 일을 만나게 되는데 그때 좌절하기보다는 이렇게 글쓰기로 책 쓰기로 승화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정말 매력적인 삶이 아닐까 싶어요. 연예인 걱정하지 말라는 건 뭐 그네들이 알아서 잘 사니까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라는 의미이기도 할 거고 그들의 성공이 보편타당하고 우리가 따라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도 될 수 있잖아요. 제가 결코 연예인을 비하는 게 아닙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매일의 삶이 그 글쓰기가 될 수 있도록, 책 쓰기가 될 수 있도록, 브랜드가 될 수 있도록 또 오늘을 멋지게 한번 살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오늘 컨텐츠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또 저는 또 내일 아침 더 재미있고 유익한 내용으로, 그리고 또 여러분들의 글쓰기와 브랜딩에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 새벽 6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예, 하다님, 신마일님, 돌돌 집사님, 바르심표님, 이종수님, 매일매일 새벽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